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제로투세븐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어요. 네. 영유아 그 제한 기준을요. 맞아요. 6세에서 7세로 해가지고 7세로. 260만 명의 유아들이 또 이제 10만 원씩 맞아요. 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복지 정책이 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2019년도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플러스 174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도 상당히 좀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하면서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부터 좀 이제 확보를 해가시고요. 최대한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잡아드리자면요. 12,500원 라인대. 자, 12,500원 라인대가 여기 이동 평균선 데드크로스 나오는 저항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터치해서 빠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잡은 전략이 좋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재료로서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점을 좀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 좀 제시해 드릴게요. 자, 10,000원 구간이 26거래일간의 평균 가격대의 기준선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매매 전략만 잘 지키신다면 2,000억 규모의 정부 정책 제로투세븐으로 한번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뒤흔들었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뉴욕에서요. 네, 실제로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도 이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6%까지 빼버렸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임팩트가 있는 인물인데, 실제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실제로 딱 3명만이 이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면 4번째로 아마 이번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민주당 쪽에서 이 하원들이죠. 네. 대한민국 따지면 국회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빌미로 해서 이번에 한번 이 탄핵의 공식 절차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조사를 한번 진행하겠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마 이 말은 안 하겠지만 심적으로 좀 부담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밀고 나가다가 정말 막힘없이 밀고 나가던 사람이 옆에서 태클을 건다고 해서 한번 한 발을 빼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사실상 아시겠지만 이 배포라든가 이 사람의 이 사실상 지금 이 밀고 나가던 힘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밀고 나가던 거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2020년에 재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공약 3개 중에 3번째 공약인 아시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선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미국을 넘어갔죠. 넘어가서 한미 정상회담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나서 뭐 할 얘기 많았어요. 미중무역 전쟁이든 일본 지소미아든 할 얘기 많았는데, 북미 정상회담,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그 얘기만 했다 해도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지지율을 위해서 지금 구간에서 뭐예요? 북미 정상회담, 북미 실무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밀고 있다라고, 누가 뭐 탄핵을 얘기하던 간에 말던 간에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평화는 아무나 지킬 수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평화를 지키고 싶다. 왜? 난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밀고 있는 이 북한 비핵화 선전에 대한 수혜주들이 단기적인 상승세, 급등세가 더 나올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대선 정책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갔던 종목이 또 간다. 그죠. 이게 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맞냐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총선에서 이긴 당이 대선까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만큼 자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이든 정책적인 부분이든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총선 이긴 당이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총선 정책주가 곧 대선 정책주고 대선 정책주가 곧 총선 정책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가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남선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이 언제죠? 대선 2021년도죠. 2021년도인데 실제로 남선알루미늄 종목은 2019년도입니다. 2년 전이죠. 2년 전에 주가가 얼마나 갔어요? 대략 대선 정책 이슈를 받아서 주가 상승세가 대략 300%까지 나왔습니다. 대선 2년 전에 대선 정책의 수혜를 받아 300% 급등이 나와줬고요. 한창제지입니다. 한창지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2년 전에 2019년도에 주가가 대선 정책 수혜를 받아서 2년 전부터 350% 거의 340%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왜 이 종목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과거 대선 정책이었던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이 흐름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흐름 볼게요. 정확히입니다. 이 대선이 언제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 언제부터 급등했냐? 정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차례 급등은 딱 2년 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급등이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언제? 2016년도에 급등이 한 번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우린 지금 몇 년 전 구간이에요. 실제 아시겠지만 이제 1년 전 구간의 코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실제 총선이 2020년 4월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1년이 되면 바로 대선입니다. 총선이 언제 있었어요? 2016년 4월 라인 때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럼 벌써 언제예요? 총선 거치고 나서 바로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등세가 얼마 갔어요? 바로 200~300% 그냥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뭐냐? 이번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종목 또한 이러한 2018년도 말에 200%씩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충분히 조정을 주고 지금 당장 가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한 총선 대선 정책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한번 갔던 종목이 또 간다. 이번 종목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전문가님 좀 도와주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좀 약간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요. 네, 저도 첫 번째 힌트를 듣고 정말 좀 애매했는데 네. 두 번째 들어가니까 이제 좀 맞출 수 있겠다 좀 생각 총선과 들더라고요. 대선을 다 엮어서. 제가 보시니까 힌트 2 보니까 대선 정책주 1차 파동에서 200% 파동을 네네. 기록했던 종목이 제가 딱 뇌리에 스친 종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혜양조라는 종목이에요. 네. 자, 보혜양조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대선 관련주로서 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2018년도 말이죠. 2018년도 말부터 상당히 지금 쭉 상승해가지고 거의 뭐 200% 상승을 딱 보였거든요. 딱 정확하게 200%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최저점부터 해서. 그러고 나서 계속 반등 없이 빠지고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보혜양조 쪽으로 저는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겠고 또 한 종목 더 꼽아보자면 뭐 SC충방 같은 종목도 좀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C충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을 보시면요. 이 구간에서 대선 파동으로 해서 정책 파동을 해서 딱 200% 정도 상승했거든요. 210%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혜양조 아닌 SC충방 이쪽으로 좀 몰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 첫 번째 힌트랑 두 번째 힌트랑 섞어가지고 새로운 힌트를 드리려고 진짜요? 가져온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새로운 힌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넘겨주시면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남북경협과 그다음에 대선 총선 정책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상 두 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거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전 코레일의 최고 책임자를 사회이사로 들인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뭐냐 철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인 기업이에요. 주변 선로에 영향도 안 주고 소음도 크지 않은 PF 공법으로 철도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바로 남북경협 철도 관련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라고 있습니까? 대선 총선 정책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철도 사업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라 했습니까? 총선 대선 정책 이슈까지 같이 엮인다 한다면은 상한가 갈 것도 뭐 2연상 가고 50% 갈 것도 100%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완벽한 상한가를 못 보여드렸어요. 한국 프렌즈도 29% 정도 가고 살짝 눌렸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빛소프트 11%, 오픈베이스 21%, 대부분 다 20%씩 갔지만 완벽한 장대 항목 상한가를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완벽한 장대 항목 상한가 노릴 수 있을 만한 남북경협과 총선 대선 정책 대장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